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흔히 보통에 불리는 사회적 기준에 맞춰 다른 사람을 정의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드문 특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특별함 덕분에 더욱 빛나게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독특하고 이색적인 외모를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성들입니다. 그녀들의 특별한 특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데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특징을 가진 여성 15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위, 미셸 루피넬리. 이번에 소개할 여성은 정말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엉덩이를 가진 미셸 루피넬리입니다. 그녀의 엉덩이 둘레는 무려 2m 43cm에 달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퀸사이즈 침대보다도 더 넓습니다. 미셸은 1972년 10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m 63cm이고 체중은 190kg이 넘습니다. 독특한 체형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튼튼한 강철 의자를 써야 앉을 수 있고 침대도 2m 이상 크기의 맞춤형 침대를 사용해야 하죠. 심지어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도 몸을 옆으로 돌려 들어가야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청소년 시절까지만 해도 보통 체형이었고 운동도 좋아하는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때 몸무게는 약 63kg 정도였죠. 하지만 원래부터 엉덩이가 조금 넓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22살에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몸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점점 늘었고 출산이 거듭되면서 엉덩이 크기도 점점 커졌습니다. 본인도 왜 체중 증가가 하필 엉덩이에 집중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루 섭취량이 약 5,000칼로리에 달한다고 밝힌 적이 있죠. 미셸의 삶은 여러 다큐멘터리와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체형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동시에 편견과 불편한 시선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미셸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형이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셸은 가족과 함께 활동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가 정해놓은 미의 기준을 넘어 진정한 자기 수용과 긍정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위, 사리 로지타 아리안티. 사리 로지타 아리안티는 언뜻 보면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키는 87cm에 몸무게는 20kg 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사실 그녀는 1993년 10월 16일에 태어난 30에 가까운 성인 여성입니다. 사리는 독특한 신체 조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고 어머니와 언니가 늘 그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말도 몇 마디 단어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보였지만 2살 무렵부터 갑자기 성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어머니 수리아니는 그때 크게 놀랐지만 뚜렷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검사와 진단은 그녀가 13살이 되어서야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시글리의 이븐 시나 병원 의사들은 그녀가 터너 증후군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유전 질환으로 성장장애와 발달 지연을 동반합니다. 조기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리는 너무 늦게 진단받아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리는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아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 여성으로서 생리주기도 겪고 화장품이나 세면도구를 직접 원하기도 한다고 해요.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머니는 언젠가 사리가 성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을 꿈꾸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의 이야기는 희귀질환과 성장장애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 셰럴 쇼. 셰럴 쇼는 태어날 때부터 거대 선천성 모반이라는 희귀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피부에 큰 점처럼 보이는 검은색 반점들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조롱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달마시안 같다라든지 쿠키 반죽 같은 얼굴이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처는 그녀의 자신감을 크게 무너뜨렸고 오랫동안 자존감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셰럴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세상과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모델스 오브 다이버시티라는 단체에 눈에 띄게 되었고 불과 4주 만에 정식 모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독특한 외모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델 활동을 지원하는 곳인데 셰럴의 당당한 모습이 그들의 취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후 그녀는 리버 아일랜드, 뉴룩 같은 유명 브랜드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도전을 뜨겁게 응원했고 두 아들 역시 엄마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셰럴은 클리닉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촉망받는 신인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셰럴 쇼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당당히 살아가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2위 리즈 벨라스케스. 리즈 벨라스케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성으로 작가이자 활동가, 그리고 동기부여 연설가로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마르파노이드 프로제로이드 리포디스트로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체중을 거의 늘릴 수 없고 시력이 제한되며 외모가 일반인과 크게 달라 보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어릴 적 리즈는 끊임없는 괴롭힘과 조롱,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힘들었고 다른 아이들의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분명 그녀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즈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긍정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2013년 그녀는 TED 강연에서 내일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는데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리즈는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며 자기 수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삶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그녀가 어떻게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즈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난 극복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고 차별과 괴롭힘에 맞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11위 쿠키 칠더스. 쿠키 칠더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주 특별한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얼굴 전체에 가득한 아름다운 주근깨 때문인데요. 그녀는 이 독특한 외모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의 주근깨를 기념하는 사진 프로젝트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찬사를 얻게 되었죠. 쿠키의 외모는 그녀의 다양한 혈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수리남과 가이아나 출신이고 아버지는 유럽계 미국인인데요. 이 두 사람의 유전이 어우러져 쿠키만의 붉은 머리카락과 가득한 주근깨라는 독특한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 쪽 집안은 대대로 붉은 머리와 주근깨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해요. 어릴 때는 시선과 수군거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근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로 가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쿠키는 모델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유명 패션 브랜드와 잡지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특별한 건 단순히 모델 활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환경과학을 전공하는 똑똑한 학생이기도 해서 과학 분야에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근깨 덕분에 생긴 독특한 이미지와 함께 그녀가 가진 성숙한 사고방식과 지혜로운 태도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죠. 쿠키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면서 그 진정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주근깨 이야기는
자신만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위. 잘리샤 나이팅게일. 잘리샤 나이팅게일은 바베이도스 출신의 모델로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독특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은 푸른빛을 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분성 이색홍채라는 희귀한 조건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홍채 일부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잘리샤의 경우 피부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파란 눈동자가 나타나면서 더욱 신비롭고 독특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그녀는 이 특징을 아버지 쪽 집안에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고모 역시 비슷한 눈 색깔을 가졌었는데 어릴 적에는 늘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고 해요. 잘리샤는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눈 색깔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때로는 이상한 반응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눈을 특별한 개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리샤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통해 시각적인 매력을 한층 강조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덕분에 수많은 팔로워들이 매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저 눈이 진짜냐 라고 묻곤 하지만 잘리샤는 그런 질문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흑인 여성도 파란 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모델 활동을 이어가면서 미의 기준에 대한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잘리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모의 독특함을 넘어서 다름은 아름다움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9위. 테일러 뮬. 테일러 뮬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모델로 활동하는 여성인데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키메리즘이라는 희귀한 유전적 조건입니다. 키메리즘은 태아 발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DNA가 하나의 몸에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테일러의 경우 몸통을 기준으로 한쪽과 다른 쪽이 피부 색소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상체에는 마치 경계선처럼 보이는 선이 쭉 이어져 있고 좌우 피부톤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이 두려워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이제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알리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과 모델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체 긍정 운동과 다양성 존중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사람마다 다른 특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개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차이를 당당히 받아들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은 그녀의 대인관계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피상적인 시선만 주던 관계를 정리하고 더 진솔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테일러 뮬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귀한 의학적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정한 미의 기준을 흔들고 진정한 자기 수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무대와 SNS를 통해 당신의 독특함이 바로 당신의 힘이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8위. 안드리아 이바노바. 안드리아 이바노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술을 가진 여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외모를 만들기 위해 무려 11번이 넘는 입술 필러 시술을 받았고 그 결과 원래보다 2.5cm나 커진 입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드리아는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모가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었다고 말하죠. 입술 성형뿐만 아니라 가슴 확대, 코 성형, 그 외 여러 미용 시술도 거쳐 지금의 독특한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를 보고 인형 바비를 떠올리곤 합니다. 커다란 눈, 과장된 얼굴선,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입술 크기 때문이죠. 이런 독특한 이미지 덕분에 그녀는 언론과 SNS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방송 출연 기회나 브랜드 협업 같은 여러 기회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반복된 시술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시술은 표정 변화나 말하기, 심지어는 먹는 것에도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사람들이 사회가 정한 미의 기준을 쫓아 어디까지 변화를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물론 안드리아 본인은 지금의 외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기 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미의 기준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유동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7위. 질라타. 질라타. 본명 율리아 군탈은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고개사입니다. 그녀는 몸을 믿기 힘들 정도로 구부리고 비틀어 아주 기묘한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유연함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연과 이벤트에 출연하면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유연성을 보여주었죠. 질라타의 여정은 4살 때 시작한 리듬 체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은 금세 드러났고 12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컨토션 훈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큐멘터리와 화보 촬영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여러 공식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능력을 넘어 질라타는 컨토션 예술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죠. 무엇보다 그녀의 도전 정신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끈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정을 추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질라타의 공연은 단순한 쇼를 넘어서 컨토션이라는 예술을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위. 위니 할로우. 본명은 샹텔 브라운 영인데요. 1994년 7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모델이자 활동가로서 패션업계의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새롭게 바꾼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니는 4살 때 백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피부 일부의 색소가 사라지면서 독특한 무늬가 생기는 병인데요. 많은 이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는 이 질환을 위니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모델이자 방송인인 타이라 뱅크스가 인스타그램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아메리카 넥스트 톱 모델 시즌 21에 출연하도록 초청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렬한 비주얼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위니는 마크 제이콥스, 토미 힐피거, 대시구알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하며 보그, 하퍼스바자 같은 유명 잡지에도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모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녀는 꾸준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별함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긍정 운동과 차별 반대 캠페인, 정신건강과 자존감 형성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또 자신이 가진 백반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구 지원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위니 할로우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패션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5위. 제니 브루커바워. 제니 브루커바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놀라운 의지와 성취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1987년 10월 1일 2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희귀질환은 아멜리아라고 불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부모는 제니를 남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강인하게 키워냈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믿음을 주며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죠. 어릴 때부터 그녀는 체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미니크 모치아노의 경기를 TV로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존경하던 도미니크가 친언니였다는 거죠. 제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체조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훌륭한 체조 선수로 성장했고 텀블링 챔피언으로 불리며 전 세계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공중 고개사로도 활약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나누고 있죠. 2019년에는 뮤지션인 도미니크 바우어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극복 스토리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세상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제니 브루커바워는 저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든 도전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 아남 카오르. 아남 카오르는 얼굴과 몸에 가장 많은 털을 가진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특징이 나타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흔한 질환을 진단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로 인해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지금은 당당히 모델이자 활동가 그리고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기 시작한 건 수염이 난 사람들을 촬영하는 브록 엘뱅크라는 사진작가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그녀의 강렬한 외모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남 카오르는 SNS를 통해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 도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북돋웁니다. 괴롭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정신건강,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의 중요성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넘어 실제 무대에서도 강연자로 나서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적 기대를 뛰어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지금 그녀는 신체 긍정 운동과 자기 수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위, 예카테리나 리시나. 예카테리나 리시나는 키가 무려 2m 6c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여성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의 소유자로도 유명한데 엉덩이에서 발 뒤꿈치까지 길이가 132.8cm에 달하죠.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인 그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전직 농구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수 시절 유럽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차례 금메달을 따내며 여자 농구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약했죠. 그녀의 키, 실력,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모두 합쳐져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농구를 은퇴한 뒤에도 그녀는 모델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래퍼 스눕독과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고 다양한 화보와 프로젝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큰 키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가족들도 상당히 큰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키가 큰 만큼 어려움도 있습니다. 맞는 옷과 신발을 찾기가 쉽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비행기 같은 일반적인 공간에 앉을 때도 불편함을 겪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건 단점이 아니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함이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카테리나의 이야기는 신체적 차이가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 존중받고 축하받을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2위, 타냐 허버. 타냐 허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발을 가진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발 사이즈는 무려 사이즈 18에 해당하며 발 안쪽의 길이가 1m가 넘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신체 조건 때문에 신발을 구하는 건 늘 큰 도전이었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여성용 신발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남성용 신발을 사서 직접 고쳐 신거나 아예 맞춤 제작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타냐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녀는 SNS, 특히 틱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멋진 여성용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해주자는 제안들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수제 신발 브랜드인 모합이 타냐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원래 한 번도 사이즈 18 신발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특별히 그녀를 위해 맞춤형 외지의를 제작한 거죠. 성공적으로 완성된 이 신발 덕분에 타냐는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세련된 여성용 신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합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굽 높이 10cm 힐까지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 협업은 단순히 신발을 만든 것이 아니라 타냐에게 자신감을 주고 모합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 윈윈 사례로 남았습니다. 타냐 허버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적 특징을 넘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짜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위, 샤넬 테퍼. 샤넬 테퍼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혀의 길이가 무려 9.75cm나 되는데요. 이는 보통 사람 혀의 2배 정도 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혀는 카메라 렌즈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크고 손바닥만한 넓이를 차지할 정도라고 해요. 심지어 250g짜리 햄버거와 부피가 비슷하고 아이폰 길이와도 맞먹는다고 하니 그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샤넬은 8살 무렵 어머니와 함께 할로윈 사진을 찍다가 자신의 혀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중학교에 들어간 뒤였죠. 친구들이 그녀의 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녀의 혀를 보면 턱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믿기 힘들어하죠. 특히 여성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뒷걸음질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기네스북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이후 그녀는 TV와 여러 매체에 출연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의 다른 면모보다는 오직 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가려지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샤넬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족, 친구, 심지어 연인과의 관계까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혀는 단순히 기록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고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